미국 애틀랜타의 작은 한인타운. 17세 소녀 클로이는 매일 같은 고민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애매한 정체성 때문에 학교에서는 따돌림을 당했고 할머니의 김치찌개 냄새마저 부끄러워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평범했던 일상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절망에 빠진 클로이 앞에 나타난 것은 바로 한 마리의 하얀 진돗개였습니다. 그 개의 이름은 한국이. 과연 이 운명적인 만남이 클로이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김치찌개를 부끄러워하던 소녀가 어떻게 자신의 뿌리를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까요? 그리고 위기에 빠진 가족을 구원할 기적이 정말 일어나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도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교외에 있는 작은 한인타운, 바로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습니다. 정분이 할머니가 운영하시는 김치찌개 식당은 언제나 단골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아침 일찍부터 할머니는 주방에서 김치를 볶으시고 돼지고기를 넣어가며 정성스럽게 찌개를 끓이셨죠. 그 향기가 온 가게를 가득 채우면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표 김치찌개 하나 주세요 라고 말하는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분이 여사, 오늘도 맛있겠네요 라며 인사하는 분들도 계셨죠. 할머니는 그런 손님들을 보시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 이제 좀 쉬세요. 매일 이렇게 힘들게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할머니께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사실 저는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한국 냄새 난다며 놀림을 받았던 기억 때문에 이 가게를 부끄러워했거든요. 친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는 것도 꺼려했습니다. 왜냐하면 온 집안에 김치 냄새가 배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할머니는 제 말을 들으시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내 손맛 기다리는 손님들 있어. 이 할머니가 쉬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고 계셨습니다. 김치를 썰고 찌개를 젓고 밥을 퍼주시는 그 손길에는 수십 년의 내공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그런 할머니를 보며 미안하면서도 답답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할머니는 이렇게 고집을 부리실까요? 저희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이때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완전히 뒤바뀔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바쁜 점심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여러 개의 찌개를 동시에 끓이고 계셨어요. 저는 홀에서 손님들 주문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쿵 하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급하게 주방으로 뛰어갔어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거든요. 국자를 든 채로 의식을 잃으신 할머니의 모습을 보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님들도 놀라서 뒤따라오셨고 누군가 119에 신고를 해주셨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머니의 맥박을 확인하고 의식이 있는지 불러보고 그런 제 자신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할머니를 들것에 옮겨 실었을 때 저는 함께 구급차에 탔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졸중 의심이라고 하시면서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죠. 가족들이 하나둘씩 병원으로 모여들었지만 모두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나 길고 답답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애견보호소에서 한 마리의 개가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하얀 털과 쫑긋한 귀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눈빛을 가진 개였습니다. 저 개는 왜 저렇게 나를 보고 있을까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그 개의 눈빛에서 위로를 받는 느낌이 들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이 순간이 바로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지셨고 의식을 잃은 상태가 계속됐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24시간이 고비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족들은 병원비와 의료보험 문제로 걱정이 태산 같았죠. 아버지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걸어 보장 범위를 확인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할머니 곁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저는 도저히 병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답답하고 무력한 마음에 밤늦게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낮에 봤던 그 개가 있는 보호소 앞에서 멈춰 섰죠. 보호소는 이미 문을 닫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서 그 개를 다시 볼 수 있었어요.
밤늦은 시간인데도 그 개는 여전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저는 보호소 울타리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나실지 우리 가족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보호소 야간 당직자가 나와서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게 한국에서 왔다고 하네요. 이름이 한국이래요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개라니 저와 같은 처지네요. 너도 한국에서 왔구나. 저는 울타리 너머로 한국이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한국이는 처음에 낮게 으르렁거렸지만 그 눈빛에는 묘한 친근함이 있었습니다. 적대감이라기보다는 경계심 같은 것이었죠. 마치 저도 모르는 누군가를 만났을 때의 그런 느낌 말이에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 한국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계라는 정체성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이게 앞에서는 그런 감정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질감 같은 것이 느껴졌죠. 우리 둘 다 한국에서 온 존재잖아요. 한국이도 저처럼 이곳에서 외로움을 느끼고 있을까요? 저처럼 자신의 정체성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한국이가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할머니 병문안을 마치고 나면 꼭 보호소에 들렀습니다. 한국이를 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거든요. 보호소 직원분이 한국이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한국이는 특별해요. 한 사람만 영원히 따르는 개거든요. 한국의 전통을 담은 존재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한국이가 저를 경계했어요. 제가 다가가면 뒤로 물러서고 눈만 끔뻑끔뻑 깜빡일 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잃고 계신 상황에서 한국이만이 제게 희망 같은 존재였거든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보호소 직원분이 한국이와 소통하려면 한국어 명령어를 써보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저는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몇 가지 한국어 단어를 기억해냈어요. 앉아, 기다려 같은 간단한 말들 말이죠. 앉아.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이의 귀가 번쩍 세워지더니 정말로 앉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처음으로 꼬리를 살짝 흔들어 주었습니다. 기다려. 이번에는 좀 더 자신 있게 말했어요. 한국이는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나 한국어로 말하니까 이 아이가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어를 부끄러워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할머니가 한국어로 말씀하시면 얼굴이 빨개졌죠. 하지만 한국이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어가 저와 한국이를 이어주는 특별한 언어로 느껴졌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자신 안에 한국을 거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한국이가 가르쳐준 셈이었죠. 할머니는 여전히 중환자실에 계셨고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습니다. 의료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식당 문을 닫을지 고민하고 계셨어요. 단골 손님들이 할머니 안부를 묻기 위해 계속 찾아오셨지만 할머니 없는 김치찌개 맛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무력감에 빠져 있었어요. 17살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한국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호소 매니저가 저에게 제안을 하나 해주셨어요. 한국이와 함께라면 무언가 증명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도그쇼에 참가해보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 훈련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거든요. 게다가 한국인은 보호소개였고 저는 그냥 고등학생이었어요. 하지만 매니저분이 계속 설명해 주셨습니다. 진돗개는 원래 충성심이 강하고 똑똑한 견종이래요. 그리고 한국이가 저에게만 특별히 반응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고 하셨죠. 이미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과연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실패하면 어떻게 하죠? 하지만 할머니 병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진돗개는 그냥 기타 견종이 아니야. 한국의 자부심이야. 어느 날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이와 저 우리 둘 다 한국에서 온 존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자고 결심했어요.
도그쇼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기대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저와 한국이가 함께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도그쇼 대회 당일 경기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온갖 종류의 개들과 전문 핸들러들로 가득했거든요. 골든 리트리버, 저먼 shepherd, 푸들 같은 유명한 견종들이 반질반질한 털을 자랑하며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들에 비해 한국이와 저는 너무나 초라해 보였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진돗개요? 그건 그냥 집 지키는 개지라고 속삭이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를 보며 저 아이가 뭘 안다고 나왔을까라는 표정을 짓기도 했죠. 그 순간 어릴 적 학교에서 놀림받던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하지만 한국이를 보니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인은 주변의 시선 같은 것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고개를 당당히 들고 제 옆을 걸어가는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거든요. 나도 한국이처럼 당당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차례가 되었어요. 무대 위에 올라서니 관객석의 시선이 모두 저희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심장이 쿵쾅쿵쾅 뛰었지만 한국이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앉아. 저는 또렷한 한국어로 명령했습니다. 한국인은 완벽하게 앉았어요. 기다려. 이번에는 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꼼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다렸죠. 이리 와. 마지막 명령을 내렸을 때 한국인은 우아하게 제게로 걸어왔어요. 우리의 호흡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작은 감탄사들이 터져 나왔어요. 저 아이가 한국에서 온 개라고요? 정말 신기하네요 라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나는 한국계 미국인이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던 정체성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참가자들의 태도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시큰둥하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가와서 한국이를 쓰다듬어 주기 시작했거든요. 진돗개가 이렇게 똑똑한 줄 몰랐네요 라며 감탄하는 분도 계셨고요. 특히 골든 리트리버를 데려온 중년 여성분은 당신에게는 정말 특별해요. 명령을 이해하는 눈빛이 다른 개들과 달라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의 진가를 완전히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도 저희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이 개는 주인과의 교감이 정말 뛰어나다며 동료들과 무언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혹시나 하는 기대감이 생겼지만 동시에 너무 큰 희망을 품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한국인은 계속해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다른 개들이 주변 소음에 산만해할 때도 한국인은 오직 저만 바라보며 집중하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진돗개는 단순히 예쁘거나 유명한 개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라는 것을요. 도그쇼가 끝난 후 저와 한국인은 1등상을 받았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상장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후 한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는데 한인계 어르신이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인은 사람을 지키듯 한국은 서로를 지키며 살아온 민족이란다.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정체성을 부끄러워했는데 사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죠. 한국이가 저에게 충성을 다하듯 한국인들도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돗개는 주인을 한번 정하면 평생 바꾸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의리와 신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우리의 뿌리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할머니도 수십 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김치찌개를 끓이시며 단골 손님들을 돌보셨거든요.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마음이었던 거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는 것 말이에요. 할머니의 김치찌개처럼 나도 한국의 정을 지키는 다리가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어요. 오히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두 문화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이를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꿈을 키우기 시작했어요.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진돗개처럼 충성스럽고 김치찌개처럼 따뜻한 한국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죠. 그것이 바로 제가 찾아낸 저만의 길이었습니다.
도그쇼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의식을 회복하신 거예요. 병실로 달려갔을 때 할머니는 비록 약하셨지만 환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클로이야, 할머니가 꿈에서 하얀 개를 봤다. 그 개가 할머니를 지켜줬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께 한국이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하셨지만 제가 도그쇼에서 받은 상장을 보여드리니 정말 자랑스러워하셨습니다. 우리 클로이가 이런 일을 해냈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퇴원하실 수 있었고 저희는 다시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단골 손님들이 몰려오셨어요. 정분이 여사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김치찌개가 그리웠다고요 라고 말씀해 주셨죠.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다시 주방에 서셨습니다. 저는 학교와 식당 일을 병행하면서도 보호소 봉사를 계속했어요. 한국이는 정식으로 저희 가족의 일원이 되었거든요. 매일 아침 한국이와 함께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에는 보호소에서 다른 개들도 돌봐주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꿈이 생겼습니다. 언젠가 진돗개 보호재단을 설립해서 한국의 문화를 지키고 싶어졌어요. 한국이처럼 소중한 존재들이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거든요. 그것이 바로 제가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한국도 미국도 아닌 게 아니야. 나는 두 문화를 이어주는 다리야. 그리고 이 다리 위에는 한국이와 할머니의 김치찌개 그리고 나의 이야기가 함께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이가 가르쳐준 충성심과 할머니가 보여주신 끈기, 그것이 바로 제가 앞으로 살아갈 방향입니다. 클로이와 한국이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부끄러워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소중한 보물일 수도 있다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클로이처럼 자신이 누구인지 고민해 본 적 있나요? 아니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인생의 전환점을 만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만의 특별한 순간들을 들려주세요. 어떤 만남이 여러분을 변화시켰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려면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지 기대해주세요.